현상적으로는 이게 다 여성에게 있는 생식기관이라 해서 좋은데 세 개의 차이가 조금씩 미묘하게 있어요. 다 여성성에서 만들어진 기관이니까 여성성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일리가 있지 않나요? 안 받아들이면 어쩔 수 없는데 여성성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에게 여성성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여성성. 출산, 네, 출산. 남성에게는 없는 거죠. 생명을 잉태하고 길러내는 또 모성애. 이게 이제 엄마일 때이고 남성성과 비교되는 여성성 연약함이 떠오르신가요? 예, 연약함. 아름다움. 예. 여성이 근데 훨씬 아름답죠. 네, 맞아요. 그래요.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여성성과 관련이 있고요. 제가 수많은 경험에 의하여 또는 저 말고도 신체 심리학적인 치료에 갔던 분들이 거의 비슷하게 저의 경험과도 비슷하게 잘 정리해 놓은 것들이 있어요. 난소암은 이 세 개 중에서 가장 깊은 거예요. 여성성에 가장 깊이 들어간 거죠. 요게 그다음으로 나온 거고 요거는 그야말로 겉으로도 보이잖아요. 자궁은 겉으로는 안 보이지만 그래도 요 들어감이 있고 난소는 더 속으로 들어가서 있죠. 그쵸? 네. 더 깊은 거예요. 그래서 여성성의 근원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제가 난소암인 분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특징이 있더라고요. 한 95%는 그런 것 같아요. 남자들보다 일을 잘한다. 어디에서든지 남자보다 훨 낫네. 라는 소리를 듣거나 이런 조직에서 또는 남자가 아니고 여자니까 조금 예외 열애시켜 주는 거를 잘 싫어한다. 그러니까 직장에서 여자분이시니까 먼저 가시고 우리끼리 뭐 할게요. 그러면 아, 뭘 또 그래요. 저도 해요. 또는 뭐 2차, 3차 이렇게 뭐 자리 갈 때 그때 중요한 정보들이 또 이렇게 친밀한 관계가 생기니까 그걸 이렇게 같이 가려고도 하고요. 일을 절대 남자한테 지지 않으려고 하고 이런 특징이 있는 분들이 많아요. 다시 말하면 여성성을 활용한 자신의 성취라기보다는 지금 우리 구조가 많이 좋아지고는 있지만 남성 위주의 어떤 조직 질서가 있다 보니까 그 방식에 나아가 이렇게 맞춰 가지고 막 거기로 인해서 경쟁하다 보면 여성성의 근원이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퇴화되거나 뭔가가 울체가 되거나 이래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이게 짐작해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여성성은 꼭 연약한 것만이 아니고 부드러움, 융화력 뭐 이런 것들이 여성성이 있죠. 그러니까 여성이 일을 한다면 지금의 고정적인 남성 위주의 그것만이 능력이 아니고 저거를 잘 발휘할 수 있을 때 적절히 그럴 때 이 기능이 필요가 있어지고 활발하게 움직이고 보람을 느낄 수 있을 때 난소가 잘 살아난다는 뜻입니다. 난소암인 분들이 아, 나 여자보다 남자가 태어났으면 좋았을 뻔했어. 이런 사람도 많고요. 남자들이 그 질서에 그냥 해서 여자들이 이렇게 징징거리고 그런 걸 못 견뎌하는 경우도 있어요. 같은 여자지만 여자들이 그러는 거 딱 싫어. 이런 경우도 꽤 많다라는 거죠. 혹시 본인이 난소암이신 분 있나요? 네. 혹시 이 말이 어떻게 들리세요? 네. 여자들이 좀 이렇게 여자 하면서 이렇게 약간 혜택을 받으려고 여리여리 하면 짝 싫으시다. 네. 그것이 여리는 것이 일단 보기에는 불공평한 것 같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좀 이제 관점을 넓히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근원은 음입니다. 근원은 음양에서 여성성의 음이죠. 이게 깊은 거고 그래서 요건 겉으로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겉으로 드러나니까 막 잘난 체하고 막 이러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한 가정의 진짜 핵심은 아내예요, 아내. 그래서 아내라는 말이 안에 있는 해다고 해요. 이렇게 바깥에 있는 태양, 해가 남자 막 드러나게 세상에 보이는 거지만 안에 해가 아내라고 해요. 이게 진짜로 핵심이에요. 여성의 능력이라는 게 겉으로 막 활짝 보이는 것만이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통 남자들이 본인이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고 생색내고 여자들은 뒤에서 묵묵히 내조하고 이런 경우가 많지만 그게 핵심입니다. 그게. 거기에 가치에 대한 거를 공평하게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네. 나에게 여성성, 다시 살려야 될 여성성은 무엇일까? 내가 남성 위주의 질서로 여성성을 좀 억압하지는 않았을까? 여성성이란 무엇이지? 이렇게 이걸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자궁암에 대하여는 이게 기쁨, 창조, 생명 이 세 가지가 주요한 키워드가 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표현해요. 자궁이라는 게 뭘까? 자궁은 원래 자궁이 생긴 이유는 뭘까요? 그냥 조물주의 뜻이라고 할게요. 생명을 잉태하고 기르는 곳이라는 뜻 아닌가요? 자궁이란 한자가 자녀의 궁전이라는 뜻이잖아요. 이세를 위한 여성에게만 있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가 있지? 자녀를 잉태하고 이런다는 게 생명이라는 것과 관련이 있고요. 생명을 여기서 기르는 사람은 남자는 못 하잖아요. 여성만이. 그리고 이 생명만큼 큰 창조가 있겠어요? 기가 막힌 창조물을 만드는 것 중에서 생명. 그 자체가 기쁨이기도 하기도 하고요. 또는 생명을 잉태하는 과정 중에 생기는 어떤 성에 대한 기쁨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질문은 뭐였냐면 아까 그분이 자궁 경부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내 삶 속에서 창조성을 느낀 때가 언제신가요? 라고 물었어요. 이건 꼭 생명을 기르는 창조뿐만 아니라 삶에서 내가 창조적인 것, 내가 창조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것 또한 해당이 됩니다. 하나도 떠오르지 않아요. 내 삶이 창조성이에요. 듣기만 해도 아련하고요. 그런 날이 단 한순간도 없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본인에게 생명이라는 건 무엇을 주십니까? 생명이요. 부담스러워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되면 그럼 내 삶에서 기뻤던 때가 떠올리는 기뻤던 때가 뭐 있긴 했었을 텐데 생각해 보니 생각이 안 나네요. 이렇게 되면 자궁은 퇴축될 수밖에 없어집니다. 내 삶의 기쁨, 창조성, 생명의 그 설레임 이게 없으면 자궁은 퇴축됩니다. 유방의 용도는 조물주의 뜻이 뭘까요? 아기의 어떤 생명력의 엑기스의 물질인 영양분의 아주 엑기스 중에 엑기스가 젖이죠. 그거를 줄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아까 모성성, 기여하고 사랑을 주는 것이죠. 모성성으로 사랑을 주는 것이 이 상징물 아니겠어요, 유방이? 그러면 내가 여성성 또는 모성성으로 사랑을 주고받는 것에 관련하여 이슈가 있는지를 볼 필요가 있어요. 자궁이나 난소보다는 더 적극적인 겁니다. 적극적이다는 게 상징이 뭐예요? 튀어나왔어요. 눈에 확실히 보여요. 음양에서 양이 좀 더 적극적이라고 하잖아요. 좀 막 이끌고 능동적이라면 수동적이라는 게 나쁜 뜻은 아닙니다. 수동적이 오히려 위대한 근원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적극적인 거예요. 여성에게서 제일 적극적인 유방이에요. 네. 대부분이 속으로 들어가 있는데 여긴 튀어나와 있잖아요. 여성이 내 감정에 대하여 주고받는 것이 내 뜻대로 안 될 때, 막 화가 나요. 여기 유방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거를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아까 적대심, 이 감정을 흘러가지
표현하지 못함에 관련하다고 그랬죠. 여성분들이 만약 유방이 문제가 있다면 내가 무엇에 이거를 감정이죠. 감정을 주고받는 데 있어서 좌절되거나 불만이 있거나 결핍이 느껴진 게 있었을까? 이걸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찾아보고 원인을 정확히 알 때 거기에 맞는 고유 준동수의 파동 치료를 같이 하고 물질적인 치료를 같이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는 겁니다. 좀 전달이 되시나요? 네. 여기 유방암인 분들 참 많으시죠. 혹시 이 말에서 좀 공감되는 대목이나 뭐 있으신가요? 어떠세요? 지금 이 유방 관련해서 내가 감정을 주고받는 것에 대하여 이슈가 있을 수 있겠다. 여성성, 모성성 관련하여서 혹시 느껴지시는 게 있나요? 이게 모성성이 친정엄마. 네, 친정엄마랑 감정을 그렇게 교류하는 게 잘 안 됐었고, 오케이. 아기를 낳으면서는 더 안 됐었던 것 같아요. 아, 아기를 낳고 그게 됐으면 조금 해소가 됐을 것 같은데, 아기를 낳고도 그게 좀 충족이 안 됐던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산후조리나 이런 게 돌봄을 좀 예, 도와주죠. 돌봄을 전혀 받지 아, 못했거든요. 엄마가 바쁘셔서 그랬다는 거 다 알지만, 그래도 그래도 감정적인 그런 교류가 되지 않았던 것 같고, 그리고 남편이랑도 이제 결혼을 할 때는 빨리 결혼을 했거든요. 사랑을 해서 네. 한 5개월 만에 결혼을 결심하고 했는데, 그때는 이제 엄마에 대한 그런 거를 얻는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 사랑을 보상받는다? 라는 생각을 해서 빨리 결혼을 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남편과도 이제 결혼하고 나서 조금 저의 그런 분노 적개심이 막 발휘돼가지고, 남편은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저가 그게 감정적으로 주고받는 게 안 됐었던 것 같아요. 본인 얘기를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도움이 되셨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혹시 근데 내 얘기에 누가 나를 평가하면 어떡하나, 뒤에서 쉬쉬거리면 어떡하나, 이 긴장이 혹시 있으실 수도 있어서 이 얘기는 우리가 여기서 하고 바깥에 프라이버시를 지켜주기로 약속하실 분 손 좀 들어주세요. 다 좀 안심하시고. 근데 어쨌든 창피해서 부끄러워서 남들이 뭐라고 판단할까 봐 긴장돼서 못했던 거를 이렇게 툴툴 흘러보내시는 것이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예, 좋습니다. 내 삶에서 가장 기뻤던 순간에 대하여 내가 이제 이런 일이 있었는데 또 참 기뻤어요라고 이 얘기를 자꾸 해버릇하는 게 중요해요. 또는 뭐 감사한 일이 있었다 내 삶에서 아주 작은 거부터 해보세요. 뭐 그랬을 때 되게 먹고 싶은데 누가 어떤 어른이 사탕 하나 줬는데 그때 너무 고마웠다. 이거부터 시작하면 그 얘기를 막 실감나게 하다 보면 고구마 줄기 빠져나오듯이 점점 아, 그래 이것도 큰 감사할 일이 있었네. 기뻤던 일이 있었네 하고 이게 자꾸 내 안에 이렇게 균형을 맞춰서 나오는 게 중요해요.